제주 에어릅, 한라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주택. 권미라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딸 부부가 아직 잠든 집안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35년간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오늘도 평화롭구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 귤밭을 바라봤습니다. 육지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딸 수진이와 사위 민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택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오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죠. 미라는 창문 너머로 배송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택배 왔어. 네, 엄마, 제가 받을게요. 수진이가 급하게 나가더니 상자를 받아들고는 곧장 집 뒤편 창고 겸 서재로 사라졌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뭐가 들어있는 거야? 미라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회사 샘플이에요. 화장품 관련 원료 같은 거요. 화장품? 수진이 내가 화장품 일을 해? 네, 요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기르게 된 직감이었죠. 오후 2시쯤 집안에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과 알코올이 섞인 듯한 냄새였어요. 미라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냄새였죠. 이상하네. 창고 쪽에서 나는 냄새 같았어요. 미라는 그쪽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수진이가 문을 꼭꼭 잠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아, 엄마,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귀에는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액체를 붓는 소리, 플라스틱 용기를 다루는 소리. 오후 4시가 되자 냄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수진이가 창고에서 나오더니 부엌 창문을 활짝 열었죠. 엄마, 답답해서 바람 좀 쐬어요. 수진아, 아까 그 냄새가 뭐야? 화장품 만드는 건가? 네, 그런 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수제 화장품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수없이 맡아본 그 냄새는 단순한 화장품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사위 민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니? 미라가 물으니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일이 바빠서요. 온라인 쇼핑몰? 네, 수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화장품 쪽으로요. 부부의 대답은 일치했지만 미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 10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 매달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스티로폼 아이스박스가 도착하면 창고로 직행하고 오후 시간대에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저녁에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미라는 작은 수첩을 꺼내 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냄새의 강도까지. 간호사 시절 환자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이었죠. 3월 15일 오후 2시에서 4시 소독약 그리고 알코올 냄새가 강함. 택배 도착 후 즉시 창고 이동. 환기 후 냄새 완전 제거. 기록을 마치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나 부업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요한 애월의 밤이었지만 미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35년간 응급실에서 기른 직업적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미라는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 모니터링 하던 방식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작은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패턴을 적어 나갔습니다. 택배 도착 시간, 냄새가 시작되는 시각, 강도, 지속 시간, 그리고 사라지는 시점까지 말이에요.
3월 16일 택배 없음, 냄새 없음. 3월 17일 오후 10시 택배 도착, 오후 1시부터 냄새 시작, 강도 중간, 4시에 환기 후 사라짐. 일주일간 기록을 해보니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택배가 오는 날에만 냄새가 났고 시간대도 거의 일정했어요. 더 이상한 건 택배 송장이었습니다. 미라는 쓰레기통에서 택배 상자들을 확인해봤죠. 발송인 이름이 매번 달랐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이민호 전부 다른 이름이었어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모두 달랐죠. 왜 발송인이 계속 바뀌는 거지? 미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발송인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3월 22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큰 상자 3개가 한꺼번에 도착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상자가 많네. 네, 좀 많이 왔어요. 급하니까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상자들을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오후 1시부터 냄새가 시작되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집 전체에 알코올과 화약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이건 진짜 이상하네. 미라는 참지 못하고 창고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똑똑똑. 수진아, 괜찮아? 냄새가 너무 심한데? 아, 네, 괜찮아요. 오늘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작업 중이라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욱 의심스러웠죠. 오후 3시쯤 갑자기 부엌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나와서 환기를 시킨 거였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바람 쐬요. 하지만 미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라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마스크가 대량으로 버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간호사였던 미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의료용 소모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이유는 없었죠. 더욱이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들에서는 여전히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확실히 화장품 수준이 아니야.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냄새라면 단순한 수제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며 미라는 심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22일 상자 3개 동시 도착, 냄새 강도 최고치, 비닐 장갑과 마스크 대량 폐기, 화학약품 용기 다수 발견, 이건 가정용 수준의 조제가 아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미라는 펜을 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기른 책임감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 창고 안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일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미라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3월 29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제주시에 볼 일이 있다며 하루 종일 나간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나간 후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가 그녀를 움직였죠. 위험한 일이라면 막아야 해. 오전 10시 마침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어요. 배송기사는 현관 앞에 놓고 갔죠. 미라는 잠시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으며 기른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한번 봐야겠어. 비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몸에 밴 안전 수칙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얼음팩과 함께 여러 용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병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에요. 이게 뭐지? 라벨을 자세히 보니 전부 외국어였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든 서류들이었죠. 고농도 화장품 원료 취급 매뉴얼, 통관 우회 방법 안내서, 권미라 명의 책임 보증서 복사본.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건 명의 도용이었죠. 급하게 휴대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용기들, 서류들, 라벨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이에요. 증거를 남겨둬야 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농도의 화학 물질들이었고 정식 허가 없이 들여온 원료들이었어요. 서류 중에 제품 유통 체계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리뷰 조작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일이었구나. 미라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하고 있는 건 불법 화장품 제조와 판매였던 거예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집에 계셨어요? 수진이가 돌아오며 의아해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상자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엄마 뭐 하세요? 수진이의 시선이 미라의 손에 든 서류를 향했습니다. 아, 이게 택배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수진아,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화장품 원료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그거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저녁 미라는 방에서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할 사안이야. 하지만 딸과 사이를 신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어. 간호사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설사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미라는 내일부터 더욱 자세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미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미라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 모니터링 하던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죠. 새로운 다이어리를 준비하고 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기하고 상자의 크기와 무게도 팔 길이로 측정해서 적었어요. 팔 길이 1.5배, 무게감 중간, 냄새 강도 7점. 라벨지 소모량도 관찰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박스들과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교체 주기까지 체크했죠. 라벨 프린팅 작업도 하고 있구나. 쓰레기 배출 요일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리는 소독액 빈 병들의 개수까지 세어봤어요. 2주간의 기록을 정리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원료 도착, 화요일과 금요일에 조제 작업, 수요일과 토요일에 포장 및 발송. 주 2회의 완벽한 사이클이었죠. 이건 체계적인 불법 공장이야.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과 사이가 미라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 요즘 왜 자꾸 창고 쪽을 기웃거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화장품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진이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더욱이 창고 문에 새로운 자물쇠가 달렸어요. 이중으로 잠그더니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녔죠. 완전히 경계 모드로 들어갔네. 미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급한 일로 제주시에 나가게 되었고 수진이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였죠. 미라는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작은 환기창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봤죠. 저게 뭐야? 작업대 위에 소형 핫플레이트와 각종 계량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점도 측정기와 라벨 프린터, 그리고 수십 개의 완제품 용기들까지요. 벽면에는 라이브 커머스 송출 리허설 대본이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효과 입증된 프리미엄 원료 사용, 식약처 허가받은 안전한 제품 같은 거짓 멘트들이 적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한쪽 벽에 붙어 있는 클레임 대응 멘트 스크립트였어요. 부작용 발생 시 개인 체질 차이로 인한 것으로 설명.
환불 요구 시 사용법 미준수로 인한 것으로 유도. 이건 정말 악질이야.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호사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급하게 휴대폰으로 창문 너머 장면들을 촬영했습니다. 작업 도구들, 대본들, 완제품들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겼죠. 이 정도면 신고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딸을 직접 신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미라는 보건소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법 화장품 제조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식약처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시나요? 네, 사진과 기록이 있어요. 그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양심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하고 신고 절차를 알아보는 거였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었으니까요. 4월 둘째 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이틀간 서울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말이었죠. 엄마, 이틀 동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두 사람이 떠난 후 미라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에 직접 들어가 볼 작정이었어요. 다행히 예비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분 밑에 숨겨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어. 비닐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완전한 불법 제조 공장이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소형 핫플레이트와 각종 계량 스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점도 측정을 위한 간이 도구들과 라벨 프린터도 있었죠. 이건 정말 체계적이야.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약처 허가번호 양산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가짜 허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수입 원료 라벨 교체 지침이라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외국산 저가 원료에 국내산 고급 원료 라벨을 붙이는 방법이 적혀 있었죠.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호사로서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어요. 더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완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쁜 용기에 정성스럽게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건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었죠. 책상 위에는 클레임 대응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객이 부작용을 호소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적힌 지침서였어요.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개인 체질 탓으로 돌리고 사용 중단 권고, 피부 트러블 발생 시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 심각한 부작용 신고 시 타사 제품과의 병용 사용 가능성 제기. 이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자신의 딸이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니요.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송출 장면이 열려 있었어요. 리허설 영상들과 댓글 조작을 위한 계정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가짜 리뷰까지 만들고 있구나. 수십 개의 가짜 계정으로 좋은 후기를 올리고 별점을 조작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매출 현황표였어요.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 정도 규모면 개인 부업이 아니라 완전한 사업이었죠. 이런 돈을 벌고 있었구나. 급하게 모든 걸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작업 도구들, 가짜 서류들, 컴퓨터 화면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뒤지다가 더욱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권미라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어요. 4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완전한 명의 도용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권미라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서도 있었습니다. 제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미라가 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게 뭐야? 나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던 거야? 미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물려왔어요. 2시간 동안 구석구석 조사한 결과 이곳은 완전한 불법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가짜 라벨을 붙여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였어요. 집으로 들어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만 해도 100장이 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미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간호사로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감싸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내일 당장 식약처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있고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을 신고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틀 후 수진이와 민수가 서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지만 미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엄마, 혼자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뭔가 다른 일 없으셨죠? 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다음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라가 기록해둔 다이어리를 수진이가 발견한 거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다이어리를 들고 와서는 화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냄새 강도 측정? 택배 도착 시간 기록? 엄마가 우리를 감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이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걱정? 뭐가 걱정되는데요?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하는 일은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합법이야. 엄마가 뭘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수도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해.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짜 랩을 붙이고 허가번호 조작하고 내 명의까지 도용해서 하는 게 잘못이 아니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직접 봤어. 창고 안을 다 봤다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의 사생활? 내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일이 남의 사생활이니? 미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형식적인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다 처리할 거예요. 민수가 변명했지만 미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게 뭐야? 사업자 등록에 책임보험까지 내 명의로 가입해놓고? 그건 사람들이 부작용 생기면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던 거 아니었니? 미라의 추궁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야?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파는 거라고요. 좋은 제품?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고급 화장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게 그게 좋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니? 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장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고하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고하시겠다고요?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식약처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어떻게 자기 딸을 신고할 수 있어요? 딸이라고 해서 범죄를 눈감아줄 수는 없어. 범죄가 뭐가 범죄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우리도 해도 되는 거니?
내가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르쳐 준 게 고작 이거야? 미라의 말에 수진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살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돈도 못 벌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을 해치면서 버는 돈보다는 나아. 대화가 격해지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이름으로 책임보험 가입한 것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민수가 수진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미 어머니도 공범이신 거 아시죠? 명의를 빌려주신 이상 책임을 피하실 순 없으세요. 이 말에 미라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 그럼 더욱 확실하게 신고하겠어.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야.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미라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미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사진 자료, 기록표, 라벨 샘플, 택배 송장 사본, 그리고 냄새와 시간을 기록한 캘린더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전 9시 미라는 제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짜 허가 번호도 사용하고 있고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사진과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가 도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오셔서 신고서를 접수해 주세요. 다음으로 제주 동부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와 명의 도용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명의로 무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불법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네, 딸과 사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시겠어요? 네, 확실히 신고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미라는 식약처 지청으로 향했습니다. USB와 인쇄한 자료들을 모두 챙겼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감탄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오래 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담당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압수수색을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당연히 알리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미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친족 간 고발이라 신중하게 처리해야겠어요. 정말 처벌을 원하시는 거죠? 네, 확실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을 신고했다는 무거움과 함께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동시에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와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미라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서에 다 신고했어.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는 간호사였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어.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딸을 두고 볼 수는 없단다. 엄마, 우리 인생 끝난 거 아시죠? 끝난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새로 시작이요? 전과자가 됐는걸요. 그럼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면 된단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벌금에 전과까지. 그건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 방법이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는 일을 해도 된다는 거니? 미라의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압수수색 나올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도.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평온했어요. 35년간 간호사로서 지켜온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줄 수는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애월의 오후였어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진이와 민수의 불법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서버 로그, 배송 기록, 정산 계좌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화장품법 위반, 사기, 그리고 명의도용까지 여러 제목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미라를 원망했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바로 잡힌 거야. 바로 잡혔다고요? 전과자가 됐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수진이와 민수는 미라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어요. 엄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떠나는 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쓸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명의도용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회복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 보험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았죠. 이제 정말 끝났네. 혼자 남은 집에서 미라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허위 광고와 가짜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미라의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벨을 꼼꼼히 보시고 허가 번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너무 저렴하거나 효과가 과장된 제품은 의심부터 해보시고요.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주 전 지역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미라를 찾았어요. 간호사 출신이라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좋아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 더 생생해요. 강연 활동을 하면서 미라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미라는 애월읍내에 작은 티룸을 열었습니다. 정직한 찻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싶어서요. 티룸 한쪽 벽면에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와 성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잎, 설탕, 꿀, 심지어 물까지도 출처가 명확히 했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은 처음 봐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후 3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미라의 강연을 들었던 어르신들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차는 뭐예요? 오늘은 한라봉 차예요. 지역에서는 한라봉으로 직접 우렸어요. 역시 믿고 마실 수 있어요. 창밖으로 귤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귤들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다. 미라는 차를 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거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미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하게 살아라. 답장을 보내고 나서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던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귤밭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람에 귤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죠. 35년 동안 남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미라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야.
정직한 찻집에서 정직한 차를 우리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는 일. 이것이 미라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미라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귤밭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롭고 깨끗한 바람이었죠. 미라는 그 바람을 맞으며 내일을 꿈꿨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내일을 말이에요.